시작으로 엄마 교과서를 출간하신 신여운 작가님을 뵙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여운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이고요. 네네. 마음성장학교는 이제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선생님들 또 어머니들 강사님들이 오셔서 공부를 하는 곳인데 이제 신여운 작가님이 그러한 삶을 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배 멘토로서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그냥 허심탄회하게 네. 엄마들의 리얼 성장 스토리라는 이름에 맞게 그렇게 네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학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조금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우리 김은미 대표님과의 인연은 사실은 조금 된 것 같아요. 횟수로 좀 됐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계획된 우연이라고. 그래서 왜 대표님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많이 만나진 않았는데 괜히 끌리는. 근데 저 사람은 많이 만났는데 별로 안 만나고 싶은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마음성장학교도 제가 톡방에 사실은 같이 지금 있어요. 있으면서 활동을 하는 건 아니나 늘 대표님을 만나고 싶었고 이 마음성장학교가 뭔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선뜻 용기 내서 제가 뭔가 대표님과 뭘 도모한다거나 대표님께 뭘 배운다거나 이러지는 못했던 와중에 이렇게 정말 영광스럽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정말 맞습니다. 아,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럼요, 정말요. 네. 네네. 자, 엄마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잖아요. 네네. 우리가 좀 살아내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작가님은 자녀가 몇 명이나 되세요? 들들만이에요. 2명. 아들 2명. 네네. 아들만 둘이에요? 네네. 저는 또 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왠지 딸엄마 같은 오, 느낌도. 다들 그러더라고요. 네. 딸엄마 같다고 하는데 네. 아들 엄마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아들만 둘 키웠는데 딸엄마 같은 그런 부드러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또 이렇게 우아한 모습을 간직하면서 엄마로 또 강사로 성장할 수 있으셨는지 네, 그 비결을 오늘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난감한데 네. 진짜 난감하거든요. 네. 약간 그 느낌하고 같을 것 같아요. 그 수능 만점자들이 저는 그냥 네. 잘 거 다 자고 공부만 했고 교과서만 봤어요. 뭐 이 느낌하고 좀 맥락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타고난 좀 긍정성 그리고 어제도 제가 우연히 교육생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네. 안분지족의 대마왕이다 이랬더니 막 그 표현 너무 좋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족을 참 잘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긍정의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거기다가 제가 마음 챙김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 챙김을 잘하고 내려놓기를 잘하고 그래서 도인 아니에요? 그래서 네. 스님이라고 이제 스님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네. 기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라기보다는요. 단연간에 뭐 그런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 좀 타고난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스님이라는 말 듣고 깜짝 놀란 게 제가 평소에 기독교인인데 평소에 사람들에게 나 스님같이 살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네네. 계속 뭔가 오래전부터 뭔가 이렇게 연결됨이 느껴지고 비슷한 어떤 동료의식이 있고 그랬나 봐요. 네네네. 네,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은 우리가 막 도인인 것 같이 느낄 때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데 맞아요. 맞아요. 타고난 기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포지션을 우리가 그렇게 맞고 태어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정말 저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거 정말 감사한 그렇죠. 일이죠. 이걸 대표님 말씀대로 좀 달고 사나 봐요. 이 엄마 교과서 제가 보다 보니까 처음에 서문에 이런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작가님이 처음 시작할 때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하신다고. 네. 저도 또 깜짝 놀랐네요.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합니다. 아, 왜냐면 그래요? 코칭이기 때문에 아, 네네. 그 강의 전체를 이제 코칭으로 저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네. 물어보는데, 제가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마음의 날씨가 어떠신가요?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오늘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또 오늘 엄마 교과서 이 강의를 듣고 또 작가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셨다면 아마도 그와 관련된 어떤 생각들을 또 많이 하고 오셨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시간 정도 함께 얘기 나눌 건데, 이 시간 동안 질문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얻어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신나게, 이런 거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을게요. 이제 질문 올려주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눌게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적어봤는데, 그 스스로 이제 자기소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그런 거 해야 되나요? 해야죠. 우리 왜냐하면 대표님은 그런 거 안 하실 줄 알아요. 아니, 그런 거 해야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라라는 나 사용 사용 설명서를 이제 하는 게 아.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런가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친절하게. 네. 수업할 때도 그렇고 저를 소개할 때도 이제 관계도 여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보통 관계토 대왕 많이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관계토 대왕은 많이 아니까 제가 관계도 여왕 하면 이제 빵빵 터지거든요. 그래서 왜 선생님은 땅에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계지존이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라도 한 2, 3분 안에 친밀감을 바로 만들 수 있다 라면서 이제 저를 이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제 이름이 신여윤이다 보니까 이름에 어떤 장명의 효과도 있나 봐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평가 내지는 느낌이 여유 있다? 정말 여유 있다, 이런 얘기. 막 긴장되고 저는 이래도 네. 밖에서 보여주기에는 어쩜 그렇게 여유 있냐, 이런 표현. 네. 그래서 이제 여유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에서도 활동하고 SNS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신디라고도, 이제 신여윤 디렉터 줄여서 이제 신디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두 아이 이제 엄마라는 롤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초대하신 것처럼 엄마이면서 또 강사로도, 그리고 이제 작가로도 이렇게 성장, 그리고 여전히 지금 제가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메마르지 않고 담금질하는 여자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메마르지 않고 네. 뭐 한다고요? 담금질하는 여자. 담금질하는 여자? 네, 그럼 네. 그 담금질은 뭘 의미하나요? 담금질이라는 게 제가 좀 5학년 때, 6학년 때인가 네. 글짓기, 요즘은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거 그런 네. 대회가 경시대회 있잖아요. 같은 그쵸? 거. 네. 거기서 제가 이제 담금질이라는 제목으로 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 5학년 때부터 시작된 아, 담금질. 네네네네.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된 담금질인데 그때 이제 기억이, 제 생각에 엄마의 사랑? 이거를 이제 담금질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끝없는 사랑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네. 그래서 저도 저에 대한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끝없이 담금질을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제가 그렇게 저의 슬로건을 좀 정했던 것 같아요. 이제 책이 네. 얼마 전에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이 네. 너무 늦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요. 들 정도로 네네. 우리 작가님이 내면을 관리하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내신 그런 시간들이 되게 귀하게 이렇게 전해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책을 한 권 내신 분은 2권, 3권 계속 내잖아요. 좀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쉬운 거였어? 책 내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비로소. 정체성의 변화? 요즘에 정체성의 변화를 좀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하면 또 재수없다 할 수. 아니, 지금은 플렉스 시간이야. 그런가요? 네. 정체성의 변화까지는 아닌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살짝 네. 얹어보면, 제 깜냥이 무슨 책 이랬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서 한 4, 5년 전부터 책을 내라 이렇게 저 측근들이 네. 이렇게 부추기시는 분이 많았어요. 아우 제가 무슨 이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정말 계획된 우연처럼 이 필연이 돼서 책이 나오기까지 다양한 사실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 하자면 너무 길고 네. 해서 다음에 또 하여튼- 해야겠네요. 또 불러주세요. 책이 나오기까지 그 우여곡절. 네, 우여곡절. 그래서 하여튼 나왔는데 욕심이라는 게 더 잘 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쓰면 더 좋은 책을 네네. 더 그래서 잘. 엄마 교과서에 애정이 있고 또 공저가 지금 네, 나왔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 책도 지금 기획 중이에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네. 말씀대로 네. 이래서 다작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시작이 네,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권 내고 두 권 내고 바로바로 또 세 권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아까 이제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동안 살아낸 시간 또 자기를 계속 담금질 하면서 배우고 나누고 했던 것들이 쌓여서 이제서야 이제 아웃풋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그렇다면 뭐 이제 한 번 작가가 되면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하는 말인데 한 번 작가가 되면 그때의 보는 세상은 이전과 다르다. 마치 복음 같아요. 그래서 네 뭐냐면 네. 이제 누군가 쓴 책을 읽는 그 수동적인 어떤 지식 소비자에서 지식 창조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사물을 보는 게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게요. 시선이. 그래서 네네. 제가 아까 그 아이덴티티의 변화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책임을 또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그쵸. 글을 써서 이렇게 남긴다는 건 이 책임감과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맞아요. 변화를 얘기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좋은 책이 계속 나오고 이제 계속 이제 좋은 성찰과 담금질을 또 열심히 하시면서 네. 또 건져 올리시겠네요. 아우 건져올. 네네. 자, 그러면 네. 강의를 혹시 아이를 키우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강의를 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요. 없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계획된 우연이 네. 이 비단 책에서만이 아니고요. 정말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그 제가 강의를 시작한 컨텐츠는 관계였어요. 음. 관계였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초등학교 때 보면 학부모 상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 교실 앞에 이렇게 자리를 하나씩 하고 학부모들이 한 두 명, 세 명 네네. 기다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애 상담 마치고 담임 선생님하고 막 이제 화기애애하게 인사하고 딱 나왔더니 옆반에 있는 이웃 엄마가 자기 원래 아는 분이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처음 뵀는데 이랬더니 그분이 어쩜 근데 그렇게 친밀감과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냐고 막 이러면서 그분이 한번 얘기하신 게 뭐냐면 자기는 관계 강의해야 돼 이렇게 한번 던진 말이 네. 그냥 그때는 귀뚱으로 들었죠. 들리지도 않을 만큼 네, 네. 그랬는데 그러고는 한 몇 년 후에 제가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 센터에서 이제 멘토맘으로 활동하게 네. 됐어요. 네. 거기서 어떤 기회가 주어졌냐면 지금의 세바시처럼 네. 그 멘토맘들한테 각자의 컨텐츠로 15분씩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각자 자기는 뭐 예를 들면 영어 엄마표 영어를 나는 하겠다. 나는 뭐 사이버 어떤 폭력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겠다. 네. 저는 그때 관계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로 15분 강의를 했는데 반영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게 강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에 대한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까 관계도 여왕이 네네. 그랬던 네. 거고 그 관계 강의가 그냥 관계 좋아야 돼요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네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광고 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광고회사 출신이세요 또?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만든 거죠. 소행성 관계라고 해서. 어쩐지 이 말이 네. 굉장히 말을 언어의 마술사다 싶을 정도로 정말요? 관계도 여왕 또 신디 디렉터 뭐 여유 이 여러 가지로 그 말을 가지고 굉장히 맛깔스럽게 네네. 말을 되게 잘 만지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광고회사에 있으셨구나.
네네네. 네. 그래서 언어에 대한 어떤 네. 기본적인 감각은 좀 그러시네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소행성 관계를 만들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네. 이슈가 됐었죠. 자, 소행성 관계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저는 이제 소행성이 뭐 꿈찾기인가 이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 보니까 정말 그 소행성이 소통하고 행동하고 성장하는 관계 만들기. 네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행성 관계 이래갖고 꿈찾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이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네. 그쵸. 우리가 다 하나의 소행성이기도 하네요. 또 주기적으로. 네네. 소통하고 행동하고 성장하는 관계 만들기 강의인데 우리 얘기 나왔으니까 이 관계도 여왕 관계도 여왕께 네. 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이 소행성 관계라는 게 이 네. 책의 3교시예요. 네네. 3교시 강의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주실 게 있으시면은. 질문이 너무 크죠? 딱 바로 아셨네요. 네, 질문이 너무 크죠? 아니, 뭐. 그러면은 우리 네네.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40대, 50대 여성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30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30대는 자녀와의 내가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해서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나 이런 게 문제라면, 네. 40대 이후에는, 40대 중반 이후에는 이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그렇게들 끊어져가지고 내가 나를 관리하는 방법, 내가 나를 잘 느끼고 그 다음에 잘 키워나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할 때잖아요. 아이들 다 그쵸. 양육하고 그때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소중하게 잘 나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까 이런 게 그쵸. 너무 고민이세요. 그러면 우리 코치님이 그게 작가님이 그게 아주 전문이시잖아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40대 이후의 여성들이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와의 관계, 소행성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소행성을 만들어 놓고도 네. 뿌듯한 거 있잖아요. 뭘 만들어 놓고 좀 네, 찜찜한 네. 게 있고 만들어 놓고 뿌듯한 게 있는데 일단 소행성을 만들어 놓고도 참 괜찮다. 네. 그래서 했는데 제가 교육청에서 하는 이제 사람 책으로 활동하는 부분에서도 진로 파트를 지금 해서 그 분야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학부모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40, 50대 네. 분들한테 자녀의 진로에 매몰되지 말자를 꼭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의 인생 이모작의 진로를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면 약간 사고의 전환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의 진로로 이렇게 꽂혀 있어서 강의를 들으러 네. 왔다가 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소행성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아이들은 관계에서 저는 이제 관계 맺기가 나랑 관계를 맺고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와 세상과 관계를 맺는데 아이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99% 이상의 아이들이 다 타인과 관계 맺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손을 들어요. 네. 그만큼 걔네들은 지금 또래와의 관계에 굉장히 꽂혀 있는 거고 우리 성인들은 나와의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제일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성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왜 어떻게 그럴 두 아들 엄마 같지 않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챙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 후딱 넘어가고 3교시로 왔는데 그 1교시에 그 학원 있죠. 그래서 제가 가장 어머니들한테 권하는 부분은 학원하고 감사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성장학교에서도 아마 학원 많이 쓰고 당연히 있어요.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왜 제가 권해드리냐면 효과 측면에서 가장 빠른 것 같아요. 대표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떤 거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한테. 누구나 쉽게 누구나 할 수 쉽게 있는 거.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거죠. 오늘 저의 학원은 아침에 학원은 예를 들면 오늘 마음성장학교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초대돼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학원. 매일 학원 하고 계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니까 가장 좋은 거는
자기 성장, 마음의 그 안정감이 오고요. 음.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네. 자기 긍정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돼야 결국은 자녀를 보는 눈도 가자미 눈이 아니고요. 가자미 눈이 아니고 보살의 눈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실천적인 걸로는 그 긍정, 자기 긍정 학원 네. 그리고 감사일기 네. 요 두 가지를 꼭 하고요. 하나 더 권해드린다면 감전일기. 감전일기가 뭘까요, 대표님? 감전일기? 전기에 감전된 것도 아니고. 근데 감전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뭐냐면 네. 감사를 전하는 일기.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자녀들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미운 배우자. 네. 밉잖아요, 배우자. 맨날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네. 이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그럼 그 배우자한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네. 오늘도 무사히 집에 들어와서 감사하다는 감전일기를 전하는 거죠. 너무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환대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감사를 전하는 일기를 가족들과 하는 거를 좀 팁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정리해 보면 이제 우리가 내가 나와의 관계, 나와의 소행성 관계, 소통하고 행동하고 성장하는 소행성 관계 이 프로그램 만드셨는데 이제 우리 엄마들이 자기 자신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잇기 위해서 마음 챙김을 하면 좋겠다 하시면서 자기 그 긍정 학원 그리고 감사일기와 감전일기 감사하고 또 감사를 전하는 그런 걸 하면은 정말 돈도 안 들고 그렇죠. 즉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맞아요. 또 즉시 바로 하면서 또 그 좋은 느낌을 또 경험으로 또 즉시 경험할 수 있고 그 즉시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렇죠. 정말 그래요, 진짜. 대표님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 즉시 자존감이 그리고 올라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긍정 심리학의 우리나라 대부라고도 하실 수 있는 김정호 교수 긍정 심리학 아실 거예요. 그분을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정말 쉬운 거라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마음성장학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뭐냐면 뭘 바래 3종 세트. 뭘 바래? 뭘 바래. 뭘 바래? 네, 뭘 바래. 바래? 자, 이거를 하시는데 뭐냐면요. 이게 마음 챙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바래 3종 세트인데 첫 번째, 나 스스로 너 여유나 너 뭘 바라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상대한테 너 도대체 뭘 바랄까? 너 뭘 바래? 그 다음에 그 상대가 나한테 뭘 바랄까?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죠. 뭘 바랄까? 이거를 예를 들면 자녀가 상대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상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운 직장 상사가 상대일 수도 있고 말 안 듣는 부하 직원이 상대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분이. 진짜 배움이 높거나 짧거나 어떤 사람이거나 또 화가 나 있거나 편안하거나 누구한테 다 좋네요. 뭘 바래는. 그래서 그 김정우 교수님이 전 인터뷰하는 도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그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그래 뭘 바래 3종 세트 너무 좋은 선물 세트다 싶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저도 이거 어르신들 강의할 때 써봐야겠어요. 너 도대체 대표님이 스스로 그러니까 너 나한테 뭘 바라니? 그치. 아니면 당신 나한테 뭘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비폭력 대화나 다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감정 코칭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더 품격 있는 단어를 쓰기는 하잖아요. 욕구 막 그렇죠. 이렇게. 근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나 또는 이런 뭐 마음과 심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욕구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뭘 바래? 이러면은 너무 재밌게. 그래서 재밌었어요. 체화가 그냥 바로 순간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였잖아요. 뭘 바래? 그 이름은 우리 작가님이도 이름. 네네네. 그러니까 말을 주무르는 거에 대가라서 언제 뭔가 장명할 게 있으면 장명을 또 이렇게 좀 부탁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좋아요. 제가 그런 거 짓는 거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책 이름도 제가 좀 지어줬어요. 그러게요. 자, 멀바레 3종 세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작가님이 이 책에도 소개한 긍정 학원과 또 감사일기, 또 감사를 전하는 감전일기 그런 것들을 아주 쉽지만 너무 쉬운 건 사람들이 또 돈 들여야 하고 쉬운 건 또 잘 안 해요. 근데 사실 진리와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건 이렇게 숨쉬듯 너무 쉬운 것들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성장학교에는 이렇게 작가님처럼
강의도 시작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코칭하기도 하고 또 나도 책을 써서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런 게 있다면 아까 이제 우연한 계기에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강사로서 성장하면서 뭐가 중요했는지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대표님 질문도 그렇고 많은 질문을 받았었죠. 당연히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강사가 받았을 되는 때 거에 대해서 강사가 되는 것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제가 가장 많이 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지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라는 그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세요 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듣고 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뭐가 이렇게 풀이 죽어 있거나 뭐 이렇게 지쳐 있는 모습을 의도적이진 않지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집에서도 그러고 있지는 않죠. 집에 가면 이제 전 집에서도 그런 줄 알고 깜짝 아, 놀랐어요. 그러면 약간 네. 좀 이상하죠. 로봇인 거 아니죠? 로봇,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진 않을 텐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항상 에너지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좋고 나쁨이 극명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컨트롤을 조절하는 자체 이런 부분을 좀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많은 경험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그래서 강사가 되려면 네, 많은 많은 경험을 경험을 하시라. 하라고 하고 싶고요. 저를 보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너무 운이 좋아요 라고 하면 대다수의 분들이 준비된 분이시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해요. 운도 실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좋게 해주시는데 그 말을 굳이 거부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제가 배움을 멀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작가님을 봤는데 네. 항상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나누고 하는 거를 늘 봤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말이 정말 네,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목표가 그래 나는 뭐 일타 강사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정말 유명한 강사가 돼서 돈을 억수로 벌 거야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욕심이 있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배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가치는 네. 배워서 남주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자 요거였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만족하고 배우고 있고 나누고 있는 제가 즐거워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장착되어 있는 무기가 그때그때 이렇게 뭐가 기회가 주어지면 준비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강의 그 대상들이 네. 폭이 어느 정도세요?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세요? 그것도 제가 감사하게도 다양해서 제가 다양한 그러니까 네. 뭐 학부모들 강연에 가서는 네. 아이들을 좀 대변하면서 어머니 뭐 애들이 요즘 애들이 이래요 라고 아이들을 좀 두둔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는 요새 엄마들이 이렇단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줘요. 정말 관계도 여왕이네요. 정말요. 그쪽 그래서 관계를 연결해주고. 네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고 또 학교폭력 심의위원으로도 있다 보니까 아이들 정말 천방지축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도 있는 게 애들이 이제 딱 정말 막 이러다가도 너네 진짜 SNS 조심해 이러면 눈이 동글동글해지면서 들어요. 네, 그래서 저의 어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다 이렇게 네.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부르든지 이렇게 네. 달려갈 수 있는 네네 그런 약간 짱가 짱간 거 어디선가 나를 부르면 그냥 바로 네, 달려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경험, 이런 거 쌓아서 뭐해? 라고 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고 뭐 내가 혹시 마음이 동해서 어딘가 쓸 필요가 있을까 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다.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네네. 배우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잘 나누시고 네. 그러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강의를 지금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의 경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17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 네 17년이면 네, 10년이 안 된 네. 거죠. 아이들이 그러면 몇 학년부터 이렇게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강의라고 할 수 있는 건 17년이니까 한 6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을 정말 다 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럼요. 충분히 가지셨네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6학년 그때부터 이제 그렇죠. 그 강의를. 정도 됐던 거. 그러니까 아이들 청소년기 이제 시작할 즈음 해서 엄마도 또 인생 1막을 또 이렇게 시작하신 거네요. 단계별로 이렇게 천천히 서두르지 네네. 않고. 그리고 애들 그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학년기에는 봉사와 배움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아, 강인지 배움인지 그 중간선에서 왔다 갔다. 아니요. 그 당시는 정말 강의는 아니었고요. 아니, 배우러.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 부모교육 8차 뭐 이런 거 열심히 애들 학교 딱 보내놓고 가서 듣고 뭐 이런 거 진짜. 그러니까 다양한 부모 교육들이나 또 그렇죠. 이런 시에서 하는 그런 무료로 또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정말 충분히 누리셨군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진짜 그런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면 좋고.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이런 마음성정학교 같은 어떤 특화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찾았어. 와, 이거 정말 하고 싶어. 그런 게 발견되면 또 그 특화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또 배울 필요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좀 더 전문성이 또 생기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래서 다양한 경험은 정말 필요하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경험과 그 강약 중강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특화된 부분에는 거침없이 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두루두루.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또 네. 한 가지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야 그래야 또 차별화된 그 그렇죠. 내가 자신감, 자존감, 또 전문성 갖고 또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강의가 이제 거의 한 10여 년 하시고 아이를 키운 경험과 이렇게 하셔서 이제 책을 3번 이제 이 책 그 엄마 교과서에 담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동안 했던 강의들 그리고 이런 강의를 하시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강의 1교시, 2교시, 7교시까지 있던가? 네. 그렇게 강의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신여운 작가님의 강의가 되게 깔끔하고 명확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의를 하고 싶다, 강사를 부르고 싶다 이런 분에게 이 책을 주면은 되게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시죠? 네네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은 이제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처음 이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또 되게 좋은 교과서 같은 이렇게 강의 준비해서 하면 되겠구나 또는 강의를 시작과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시작과 마무리가 다 돼 있어요. 여기요. 그렇죠. 네. 강의 시작과 마무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7개의 강의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네네. 또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런데 네. 질문이에요. 네. 내가 이런 거 강의하고 있잖아요. 네. 강의하고 있는데 내 강의를 여기다 다 썼어요. 그럼 네. 이제 누군가 물론 또 이런 비슷한 강의들은 뭐 세상에 우리가 많이 하죠. 저도 뭐 다 비슷한 강의고 사람을 다루고 성장하는 거니까. 근데 내 강의를 이제 누군가 많이 이렇게 같이 사용하게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책을 출간할 당시에? 그래서 저 출간 기념회 때 사회를 봐주신 이제 저보고 책을 써라 하신 저의 최측근이라고 하실 만한 분이 그 사회 볼 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분은 어리석게도 여기 너무 많이 오픈을 했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너무 많이가 아니라 그냥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국사 편지 쓰신 분이 본인의 딸한테 한국사 얘기를 들려주듯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막상 쓰고 보니까 제 강의를 제 말로 풀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왜 저 소행성 처음 만들었을 때도 저 수업을 들었던 초로의 그 수강생분이 저한테 특허를 내시라. 이 소행성을 여기서 쓰면 어떡하냐. 막 이래서 그 순간에는 그 5년 전 그 순간에는 진짜 그래야 돼. 뭐 이랬었거든요. 초년병 시절에. 그래서 한번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 이거 특허 내리는데 뭐 이랬더니 애매하다. 물건도 아니고 실용 시간도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지금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요.
좋은 건 나눠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를 하면서 네. 정말 괜찮으신 분이라면 엄마 교과서의 저자 네. 신여윤 작가가 이런 걸 활용했는데 자기도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했다. 네, 네. 이러면 더없이 감사한 맞아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같이 좋은 건 다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정말 좋은 의도로 이제 나누고 싶고, 이제 내가 배운 것을 아까 배워서 남주자라는 네네. 그 삶의 신념처럼 그렇게 이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여정을 통해서 이런 강의를 하시다가 또 이렇게 책을 쓰시는구나,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또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강의 구성을 어떻게 하지? 물론 강의 구성에 대한 책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책은 강의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보시고 참고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랑 또 한국지식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또 해봐도 되게 네네. 재미난 경험도 되실 것 같고, 읽으면서 우리 엄마들에게 되게 도움되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 강의가 엄청 심오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저도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성인 강의가 10여 년이 지나면서 점점 심플해지는 그리고 점점 여유와 공간을 많이 두는 그런 강의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가 익숙해져서 이제 길게 할 말을 좀 줄일 수 있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신여운 작가님은 말을 되게 맛깔스럽게 하시면서 또 되게 간결하면서 명확한 그런 강의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사서 또 보시고, 또 이렇게 남의 책을 보거나 누군가가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썼다라는 책을 보실 때는 항상 출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이제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진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이거 하나는 꼭 정말 전해드리고 가고 싶어 라는 책의 내용 중에 뭔가 엄마들에게 여기서 한 가지만 전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도 그렇고요. 네. 서평을 쓰신 분들도 아마 그게 많이 꽂혔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걸로 이 엄마 교과서로 이제 특강을 할 때도 얘기를 많이 한 건데요. 그 육아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육아의 그 아자가 네. 아이 아자가 아니라 나 아자더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맞아요. 육아는 육아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지나친 육아의 부담을 갖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우리도 처음이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경험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그냥 성장한다. 아이는 더불어 그냥 큰다. 이렇게 좀 부담을 좀 떨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가장 커요. 네.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즐기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이는 더불어 큰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이도 같이 크면서 더불어 그 많은 경험들을 아이와 같이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시에 있는 다양한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하나씩 해보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 아이하고 정말 맞는 거가 있다 하면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한테 맞다, 우리 아이한테 맞다, 그리고 내가 강사로서 할 때 이 꼭지가 정말 나한테 맞다 싶으면 그거를 특화시켜서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생각이시네요. 이 7가지를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만 골라서 마음에 맞는 거를 네네. 집중적으로 네네. 계속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진짜 읽어보다 보니까 엄마도 해보고 아이도 해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이런 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 육아는 육아다.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또 엄마가 성장하는 시간이다라는 의미인데,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사람이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역시 아이가 없었으면 제 요 정도의 사람으로 살기가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아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다 좋은 얘기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치 이럴 수 있어요. 자, 아이를 그런가요? 키우고 강사로 살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저도 이렇게
이런 힘든 일도 있었답니다 라고 한 가지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렇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용기를 줄 수 있는 힘들었던 시간을 극복했던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유롭고 만만하셔가지고 이제 잘하신 건 알지만 그래도 네. 저는 천성이 이렇게 긍정적이라서 근데 이제 힘든 거 분명히 있었죠. 네. 가장 힘든 거는 많은 지인들이 사실 알지는 못하는데요. 네. 100만 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시아버지의 존재였어요. 지금은 여기 살아 계시지 네. 않는데 네. 이제 그분의 존재하시는 그 기간에는 전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그분의 존재 때문에 저는 이제 일도 이제 그만뒀어야 됐고 뭐 이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를 잘 극복했던 거 아마 이제 그런 경우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로 힘든 부분들은 사실 뭐 굳이 말 안 해도 많이들 아시는 거긴 한데요. 아니요 몰라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네. 그 말을 하시니까 또 정말 작가님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렇지 누구나 어려움은 하나씩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아버지는 네.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아까 100만 명에 한 명, 그럼요. 네, 100만 명에 한 명이라면 100만 명에 한 명은 제 표현이 아니고 시어머니의 표현. 정말 살아본 사람이야 더 잘하시죠. 그렇죠. 제 표현은 아니고 정말 시어머니 특별하신 분이셨네요. 네네. 제 그 두 아이의 돌잔치에 온 지인들은 다 어떤 분인지를 그냥 다 풍채만 봐도 그냥 알게 되는 그런 그럼요. 아우라가 있으신 분인가 그래서, 봐요. 네, 그렇죠. 그래요. 우리 작가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끝까지 증명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품격 있게 할 수 있는 내공이 아주 그냥 끈끈한. 네. 하여튼 대단했어요. 그래요. 대단하신 시아버님 덕분에 어쩌면 또 그렇게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과 이런 것들이 더 훈련되지 않으셨을까?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계속 지켜봤잖아요. 페이스북 친구니까 엄청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배움의 시간을 즐기시는 분이신데 또 사회활동을 못하고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기만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다면 나름대로 내면에 이렇게 정말 마음 챙김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간이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제 추측이 맞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시댁의 번호만 딱 지켜도 이렇게 트라우마 막 있는. 그 철렁하잖아요. 완전 철렁. 안 받으면 전화 안 받으면 막 난리 나고 막 이런 때였어요. 그래서 약간 그 트라우마가 심각했던. 그런데 잠깐 점점 사람으로 느껴져요. 아까 스님인 줄 알았다. 상당히 심각했던 때죠. 그런 때가 있으셨구나. 자,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든 상황들 또 지나온 시간 돌아보면 우리한테 다 그런 어떤 하나의 이렇게 먹구름이 있었던 천둥 번개 같은 그런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사실은 있어요. 그죠? 네. 그것처럼 우리 작가님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자기를 들여다보고 멈추는 시간, 삶이 좀 잠깐 멈춘 듯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것이 또 성장으로 이렇게 또 포함돼서 성장의 시간을 만드셨는데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저는 여러분과 마음 편히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옆집 언니이고 싶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멘토이고 싶어요. 옆집 언니 그리고 멘토. 자, 오늘 보니까 뭔가 강사가 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정말 구체적인 그 로드맵, 그 다음에 솔루션, 방법들 이런 걸 정말 많이 그동안 갈고 닦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댁 얘기를 품격 있게 하시는 걸 보니 정말 그 옆집 언니로서 고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좀 다른 시선과 다른 시각으로 또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앞으로 이제 어떤 그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지 한번 또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이제 아까 왜 이제 작가로서의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계속 SNS에 학원을 계속 올리고 학원 유튜브도 개설하면서
올해 일사분기만큼 정말 뿌듯하게 산 해가 있을까 싶을 만큼 작가로서의 삶, 또 유튜버로서의 삶,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도 또 어떤 삶이 또 나한테 펼쳐질까 이런 어떤 설렘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작은 성취, 사실 작가라는 건 작은 성취는 아니죠. 큰 성취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꿈을 키워가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왜 꿈이 커야 깨진 조각도 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도 응원드리고 저는 하반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 관련한 책을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 책도 하고 감정 코칭 연구소장으로도 있어서 저 뭐가 뭐 막 이모티콘 뭐 엄청 날라오고 네. 뭔가요? 전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네. 수국님이 네. 수국님이 지금 네. 되게 친한 사람인가 봐요. 닉네임이 이제 수국이신데 네. 언니 와우 맨 막 이러면서 아 누구실까요? 수국님? 언니 와우 멘토. 네. 아, 아까 언니 멘토. 아 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국님 누구신지 언제 모르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네 연락 주세요. 누구신지 네. 감사해요. 지금도 옆집 언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그러셨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원 관련된 책을 또 네, 출간하시고 그래요. 맞아요.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작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시작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았던 거, 나에게 효과적이었던 걸 그냥 시작해요. 지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학원을 매일매일 올리시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책이 되는 거죠. 뭐. 맞아.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뭘 하는 게 누가 이걸 좋아할까? 이 생각을 놓으시고, 내가 좋아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시도하시고, 그거를 꾸준히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공유를 계속 하기 시작하면 이제 책이 되는 거죠. 오늘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산대바람님이랑 또 우리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매일 이렇게 글을 써서 카페에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제 그것들이 그냥 모이면 바로 한 권의 책이에요, 사실.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여은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도 얻으시고, 나도 이 여러 가지 배움의 시간들이 쌓이면 언젠가 이렇게 정말 이제 아웃풋이 시작돼서 한 권, 두 권, 세 권 막 그냥 물 흐르듯이 언제 그 책을 내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었나. 그런 맞아요. 시간이 오죠. 맞아요. 저도 첫 책 낼 때 엄청 고민했고, 막 이게 어떻게 내가 작가가 될 수 있나,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시작이 어렵지, 시작이 맞아요. 되면 이제 이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도전하셔서 내 삶의 주인도 되시고 또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선한 영향력, 나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뭘 원해? 네. 몰바레였어요. 네, 몰바레. 몰바레. 몰바레가 더 와닿죠? 몰바레 3종 세트. 우리 해볼까요? 넌 몰바레. 수국님 정말 오늘 열심히 네. 들으셨네요. 몰바레 몰바레 3종 세트 같이 한번 해봐요. 그러게요. 시작. 넌 몰바레. 넌 몰바레. 넌 몰바레. 넌 몰바레. 네. 해주면 진- 제가 따라할게요. 넌 몰바레. 넌 몰바레. 난 몰바레. 난 몰바레. 넌 나한테 뭘 바래. 넌 나한테 뭘 바래? 네,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써놓고 한번 지금 수국님 따라해 대단하시네요. 보세요. 한 시간 금방 가네요. 그래요, 너무 수국님. 재밌었어요. 열정과 에너지로 막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봬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여기 저하고 함께 마음성장학교 오셔서 인터뷰하시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 되실 거예요. 자,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또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그게 또 하나의 한 단계의 또 성장으로 이어져요. 오늘 이후로 우리 신여은 작가님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인터뷰가 아주 대박나기를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인터뷰가 재밌죠. 재밌죠. 저는 네. 워낙 사람만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라서. 네, 그러니까 사람만 관계도 너무 여왕. 좋아해요. 네. 네. 그렇게 저는 말을 이렇게 뭔가 바꾸거나 그렇게 조합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정말요? 원래 오늘 싫어했어요. 그렇게 아니, 하셨나요? 원래 싫어했어요. 네네네. 요새 약자를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원래 싫어했었는데, 이 작가님이 만들어 놓은 그 말들은 되게
이렇게 조작적이지 않고 그 되게 역사가 있네요, 다들. 뭔가 긴 역사 안에서 좋게 봐주시는 거죠. 삶의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여정 안에서 만들어졌구나. 이게 급조된 그런 게 아니고 네. 뭔가 그 삶의 여정 안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게 되어서 되게 좋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 얘기 나누면서 되게 이렇게 인상적이고 그래요? 기억되고 그래서들 그렇게 쓰는구나를 그동안은 잘 설득이 안 됐거든요. 뭐야 저게 이랬는데 오늘 되게 많이 설득이 됐어요. 진짜요? 그래서 저도 그 긴 역사 안에서 뭔가 하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존재경청. 존재경청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앉아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존재경청을 마지막으로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자, 존재경청은 한 존재와 또 다른 존재가 온전히 마주보는 자세예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의자가 이래서 이렇게 좀 했는데 조금 더 틀어볼까요? 몸을 네.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고 가슴과 가슴이 마주보고 완전히 마주보는 자세. 네.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보고 배꼽과 배꼽이 마주보는 자세가 존재 경청이에요. 지금 잘 들리나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눈을 맞추면서 네.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고 또 뭐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시면 아마도 이 공간 안에서 훨씬 더 좋은 에너지와 또 영혼이 이렇게 서로 교감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녀들과 오늘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 왔어 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존재경청 자세로 몸을 완전히 획 튼다는 건 사람들에게 나를 열어서 환대죠, 환대. 네, 나를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맞이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랑은 네네네. 뭐요?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랑은 그렇죠. 사뭇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존재경청을 오늘 또 실행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멀바레도 배우고 그 다음에 소행성, 네. 소행성 관계,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존재경청까지.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존재경청으로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소문을 많이 내주셔서 다음에 또 이제 2탄, 3탄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엄마들이 엄마로서의 시간도 소중하게 지키고 또 개인적인 성장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같이 기뻐하고 또 그 성장의 시간을 나누고 축하하는 그런 코너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국님 저거 배워야겠네요. 진짜. 저렇게 누군가를 막 이렇게 응원해주는 환대하는. 게 엄청 그 에너지를 올려주고 기쁨을 막 선물 받는 것 같아요. 저거 다 공짜니까 저도 앞으로 이 공짜에 막 인색하지 않고 제가 막 이렇게 날려주고 막 응원해주고 그래야겠어요. 맞아요. 그쵸? 대단하세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